저는 오늘 치유농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과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또 노인 빈곤율 1위,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 최하위, 또 국가 행복지수도 전체 OECD 38개국 중 35위입니다. 이러니 청년층에서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결혼했다고 해도 출산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출산율도 또 1위입니다. 그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바이오필리아 이론에서 인간의 본능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녹색 사랑 또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사가 어떤 경쟁 심화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디지털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 또 생활습관성 질환 관리를 자연 영역에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죠. 나는 자연입니다. 이게 50대 남성들의 가장 로망이 됐고, 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가장 요즘 이슈인데요. 이미 지역사회 소멸이 현실화됐고요. 또 건강 수명과의 기대 수명과의 한 12년간의 갭은 누군가의 돌봄과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진청에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년 제정하고 21년 시행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치유농업의 개념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농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초창기에 의료인들과 대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치료와 치유가 어떻게 다르냐. 의료인들은 치료와 치유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두 다 질환의 완치를 뜻합니다. 하지만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완쾌를 위해서 전문의, 주로 의료인이죠, 위탁을 하는 거고요. 위임을 하는 거고, 치유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안에 면역체계라든가 어떤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치유 농업은 유럽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이 유래는 잘 아시죠? 1960년대 영국의 정신병동이 없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모두 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하고 국가가 체계하고 지원했습니다. 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는 조현병이나 어떤 치매나 이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찰 평가로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노르웨이가 가장 연구가 활성화됐고요. 이게 이제 정책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같은 복지 정책에 연계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네덜란드는 특히 노인하고 청소년 돌봄 복지 정책으로 연계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연계가 돼서 농가에서 노인을 케어하거나 청소년을 케어할 때 그런 건강보험 비용이 농가로 직접 지급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제 두 가지 융합형인데, 이탈리아는 사회적 약자의 고용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적인 그런 제도와 연계를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체적 치료를 하는데 이 자연 치유를 연계해가지고 크나이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인증 제도도 있고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1994년 원예 치유를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원예 치유의 이제 그 역사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활성화 됐고, 그다음에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저희도 이제 원예 치유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치유농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처음 이제 현장에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을 했고, 법 제정을 20년에 하고 21년에 법 시행과 더불어서 치유농업 추진단이 발족이 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치유농업사를 1093명 배출을 했습니다. 22년 제1차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1차 종합계획을 4월 달에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급 치유농업사를 160명 다시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저희가 이제 치유농업법 개정이 이제 아마 다음 달에 완료가 되면 이제 유럽과 같은 어떤 인증 기반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향후 5년간의 저희 방향을 담은 제1차 치유농업 종합계획입니다. 저희 농진청이 어떤 연구개발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심의 심의를 받았고 연구개발과 이제 육성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전은 이제 건강한 국민과 활력 있는 농업농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농업기관의 정책 대상이 농업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치유농업법만 정책 대상이 국민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4대 분야의 13개 과제를 수립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치유농업이 유럽의 그 케어팜 또는 여러 가지 그린 케어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런 거와 똑같이 갈 수 있느냐? 저희는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왜? 국민적 정서가 다르고 자연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는 한국형 치유농업을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저희 치유농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유형을 일반인을 하는 지금 질환이 없는 사람도 치유농업을 해서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형 서비스와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형 이런 서비스 유형을 잡았고요. 저희는 이제 과학적으로 효과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뭘까 하고 퀘스천을 다실 거예요.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상자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목적을 설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갖다가 배경으로 단위 활동을 설정을 합니다. 이 단위 활동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도시농업이나 체험에 없는 중재기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중재기술이 뭔지는 아시죠? 어떤 신체적, 심리적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 프로그램, 도시농업과 다른 점이고요. 저희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지속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일회성의 경험 증진이라고 하면 저희는 지속적인 어떤 건강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요. 그 안에는 어떤 건강 증진의 목적 달성이 목표로 설정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도입 단계에는 사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 심리학적 어떤 설문 지표를 설정하고 또는 생리적 지표를 설정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통 심리사회적 지표만 설문 지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차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 다음에
보통 8회차에 3개월을 갖다가 이제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치유 관광일 경우에는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치유농업은 유럽에는 없는 농업보건 심리상담을 포괄하는 치유농업사라는 전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치유농업은 복지 재정에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민간 재정과도 연계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치유농업은 식물, 동물, 곤충, 농촌 환경 문화, 음식, 자원을 활용해서 농작업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예방형과 치료 재활의 특수 목적형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을 어디서 하느냐? 농장이나 치유 마을이나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치유농업의 연구와 정책 총괄은 진흥청에서 하고 저희가 광역, 기초지자체, 지방농촌 진흥기관을 통해서 그 기술과 정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기초지자체 밑에는 농장과 마을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거점기관으로는 저희가 치유농업 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민간 기관인데 현재는 이제 광역 단위의 거점 기관은 도농업기술원 특권형식 농업기술센터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서 치유농장주 교육이나 이제 광역 단위의 사회복지기관과 매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 참석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경북 도원에서 최초로 이 광역 단위의 치유농업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대학이나 여기 유일하게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서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사를 교육하는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 개별적인 역할을 제가 요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전략별 주요 과제 첫 번째 연구개발입니다. 이제 자원발굴 특성 분석인데요. 치유농업의 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서 음식까지 다양합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저희가 형태학적이나 생리학적 특성 분석을 해서 DB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이 음식이에요. 치유 음식이 뭐냐? 치유 음식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심리사회적인 도움을 주는 소울푸드냐 아니면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건기식이냐 이렇게 막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치유 음식은 어떤 식물이나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해서 그거를 이용한 음식 만드는 그 과정과 재배와 수확과 음식 만드는 그 연결되는 그런 활동과 또 하나는 생활습관병 예방 개선을 위한 그런 식단, 음식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기식과는 좀 차별화된다는 점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로 문헌조사 아니면 이제 음식 쪽에서는 이런 영양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연구해 놓은 게 많아서 그거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컨텐츠 개발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형과 특수 목적형 전 생애 주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제 22년까지 저희가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총 34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월등하게 예방형이 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방 단계를 강조하는 게 지금 보건복지 정책이고 그것이 저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방형 프로그램은 이제 치유 관광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유아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효과검증까지 해가지고 하나에 이제 완성을 시키는데, 지금까지의 저희 연구 방향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검증을 했다고 하면 요 하나의 단위 활동 부분도 이제 같이 어떤 효과검증을 하고, 이 단위 활동들이 저희가 이제 공개를 시켜 놓으면 민간에서 그 단위 활동들을 엮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좀 확대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 자원이 융복합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이 앞으로 저희가 조금씩 바꿀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올해부터 여기 뭐 자원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농업 대상자를 저희가 그 심리 사회적 지표하고 신체적 지표를 쫙 나열해가지고 이 대상자 유형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신체기능 예방, 그 다음에 신체기능 치료 재활, 정신기능 예방, 치료 재활 4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압도적으로 노인의, 그 다음에 청소년의 정신기능 예방, 치료 재활 영역이 많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노인 쪽에 이 치유농업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2배가 10년 안에 증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치유농업의 어떤 쓰임새는 더 많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효과검증 및 원리구명인데요. 저희 이제 효과검증은 인지심리 사회적 지표와 어떤 생리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의료 분야와 공통 연구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원리 구명 연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부분인데, 이동 약자, 그다음 어떤 휠체어를 이동하는 분들도 이 치유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신질환자의 폐쇄병동이나 어떤 실내 생활자를 위해서 이 4D 기반의 가상 치유 농업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치유 농업은 현재는 공공지정과 연계한 모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실손보험 등 민간과 연계한 모델을 이제 만들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기업의 ESG 경영 관련해서도 저희 기업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떤 저희가 결실을 못 봤는데 참 좋은 그런 신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점기관 및 확산체계 구축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치유농업 확산센터 경남 김해 만들고 있는 거고, 치유농업센터 이제 2개소 완공됐고 올해 이제 6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특광역 하고 도농업기술원에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 저희가 농장이나 마을 기관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치유 농장은 어떤 사회복지 그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는 협력농장형입니다. 근데 향후에는 그 농장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받을 계획이고, 몇 개의 농장은 이미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또 지정도 받았습니다. 치유농업사인데요. 이 치유농업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보건 심리상담을 포괄하고 있고 1, 2급이 있는데 현재 2급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거고,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1, 2차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지금 15개가 있고요. 이 치유농업사는 일자리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채용하게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치유농장주, 치유농업은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농장주 교육을 150시간 시키고 있고, 이제 보건복지 담당자들 또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정보망을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까지 이제 기간입니다.
이에 이제 역할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지원,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이 있을 건데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농장을 이 포털에다가 얹혀가지고 대국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럼 인지도 제고하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자문단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치유정책 협의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농림해양자원이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치유농장이 케어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치유 정책을 지금 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이제 진흥청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농식품부는 조금 이제 색깔은 다르죠. 사회적 농장이라고 농촌 공동체법도 지금 법사에 선정이 됐는데 요 4개 중앙부처가 치유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난해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농림해양자원을 융합한 그런 융합 모델을 1차적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종합적인 범부처 치유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거듭거듭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정책적 협력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유농업법 개정 이제 어제 말씀 통과됐다는 게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입니다. 요거하고 치유농업사 이제 뭐 자격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이 인증제가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네덜란드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인증제 기반으로 다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사업과 치유농업을 제도적으로 연계하자는 그 법 개정 발의를 보건복지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올해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임위 소회 6월에 이제 상정이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어떤 통과가 돼서 제도적 장치가 생긴다면 사회복지 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 소관인데 이 안에 23개의 개별법이 또 쫘르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치유농업과 연계 가능한 부처고 현재는 복지부,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처음 저희가 교육부하고 시범사업하고 있고 소방청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품질관리 체계화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유농업은 그 접근성과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는 인증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요 창업은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이제 스킵을 하고 이 인증제는 저희가 이제 기준을 갖다가 4개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증 기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현장 테스트를 통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증제 심사 절차인데 저희는 파지티브 그 인증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신청서를 농가가 제출을 하면 그걸 보완사항을 갖다가 다시 농가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어떤 설정된 기한 안에 다시 제출해라.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부분인데요.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국토 면적이나 국민이 우리나라 3분의 1입니다. 근데 인증된 농장이 700개, 치유 농장 수가 한 1200개 됩니다. 이제 그 국토 면적이 3분의 1인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1시간 거리에 치유 농장을 가려면 인증된 농장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인지도 제고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복지부 협력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복지부 치매관리하고 20년 7월에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각 지자체 보건소에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 농장과 111개소 협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효과 검증을 이제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들하고 이제 같이 한 건데 어떤 인지도 향상, 인지 기능 향상이나 어떤 기업 강퇴 그 평가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복지부 사회서비스 4종과 이제 연계해서 치유농장의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맞춤형 돌봄, 노인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제 치매 이렇게 있는데 이 효과 검증을 갖다가 복지부 연구진들과 같이 했습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지수 모두 다 효과가 있었고요. 그 복지부에서 이제 참여한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관찰 평가 그거 같이 해주고 평가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복지부에 그 사회 서비스 중에 정신건강보치센터 이것도 이제 지자체 한 250개가 있습니다. 보건소나 이제 지자체 의료기관에 있는데 여기하고 이제 올해 연계된 모델을 육성을 할 거고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노인 주간보호센터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청과는 이제 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의 위기학생 지원하는 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한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국민 신뢰도가 기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24년부터 이제 하반기 시행하면 이제 국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치유 농장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매칭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제 복지사업과 이제 제도적 연계 이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제 이 확산이나 치유농업의 인지도 제고에서는 민간단체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 중앙부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단체가 향후에는 협의체가 발족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을 이제 하반기 오픈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999년에 농업부와 보건산업 스포츠부였어요. 공동으로 해서 이 치유농업을 어떤 정책화시키자는 그런 중앙지원단을 만들었고 9년간 그들이 활동을 하면서 농업과 복지가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효과를 냈는데 우리도 이 치유농업이나 이제 산림치유나 이제 해양치유 다 있지만 어떤 중앙부처 간에 특히 복지부와의 협력이 돼야지 이 치유농업이 국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